안녕하세요. 72세 된 김영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인데요. 며느리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는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요. 남편이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잘 대해줬어요. 아들하고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지냈거든요. 물론 성격이 좀 차갑긴 했지만 나쁜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손녀도 할머니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세탁기는 며느리가 다 돌린 다음에 쓰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21년 9월이었어요. 가을이라 날씨가 선선해서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데 어머니, 수진이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냉장고 문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치 한 포기 꺼내려고 한 건데 함부로 열지 말라니요. 손자, 손녀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니 수진아?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 드실 음식은 제가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냉장고는 저희가 쓰는 거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5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먹여 살린 이 손으로 김치 한 포기 못 꺼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손자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수진이가 따로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하면서 작은 상에 혼자 먹을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는데 저만 구석에서 혼자 먹고 있으니 얼마나 서러운지. 손자, 손녀들이 학교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TV 시청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숙제해야 해서 조용히 해주세요. 거실 TV는 아이들 것이고 저는 지하실에서만 봐야 한다는 거죠.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빨래를 다 돌린 다음에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하루 걸러 하루씩 빨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빨래를 하라는 건지. 제일 속상했던 건 손주들 태도가 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하면서 잘 따랐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녀가 친구들이랑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진짜 냄새나. 같이 있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손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매일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더 가관인 건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맨날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어떡해.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바꿔야 하는 건지.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십니다. 조금 더 참아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마침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큰애 대학교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보스턴 시내에 있는 어머니 펜트하우스 중에 하나 파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저희가 35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부동산 보는 눈이 정말 좋았어요. 2000년대 초에 보스턴 시내 펜트하우스 2채를 샀는데 그때는 80만 달러씩 주고 샀었어요. 지금은 180만 달러씩 해서 총 360만 달러 정도 되죠. 아들한테는 손자 손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었어요. 펜트하우스 팔아서 아이들 교육비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돈을 그냥 줘야 하나 싶은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 대하면서 제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겠다는 건가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5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 세월들.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음식 해주면서 모은 그 돈들. 남편이 아프셔서 병원비로 나간 돈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까지 그 돈을 써야 하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자 생일이었거든요. 수진이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파티 당일에 보니까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저만 빼고 찍더라고요. 어머니는 피곤하실 테니까 쉬세요 하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손자 생일인데 할머니는 구경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서 아이들이 케이크 먹는 걸 멀리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진이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또 들었거든요. 언니 진짜 다행이야. 시어머니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낼 수 있어서 300만 달러나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하지 뭐.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참아야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도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정해졌어요. 300만 달러 지원을 취소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펜트하우스 매각도 당분간 보류하고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약속했던 300만 달러 지원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이 집에서 냉장고도 못 열고 TV도 못 보면서 구석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살 수는 없다. 아들이 당황해서 수진이를 불렀어요. 그때 수진이 반응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차갑게 대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존댓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정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0만 달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으면서 손자 손녀들도 갑자기 할머니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정말 씁쓸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싶어서 제가 돈이 없는 할머니였다면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TV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요. 수진이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도 자주 해줘요. 시장 가면 어머니 드실 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물어보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300만 달러 때문일까? 교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야, 당연히 그래야지. 돈도 없으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목사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손자 손녀들 교육비를 끊어버린 게 맞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3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결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요즘은 손자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고 하고요. 손녀도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SAT 공부하느라 힘들어해요. 가끔 제가 과외비라도 대줄까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손주들은 제가 없는데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당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수진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 있었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도 사과는 하더라고요. 뒤늦게나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언제 또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요즘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집만 사냐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보면 참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가끔 수진이가 저한테 잘해줄 때면 이게 진심일까 아닐까 고민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살기가 편해졌어요. 적어도 눈치 보면서 냉장고 문 여는 일은 없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요즘은 할머니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줘요. 손녀는 제가 해주는 나물 무침을 배우고 싶다고 하고, 손자는 할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럴 때면 정말 기뻐요. 손주들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이런 기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해요. 결국 돈이 있어야 이런 대우도 받는구나 싶어서. 만약 제가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이런 관심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른 할머니들한테 자주 말해요. 경제적 독립성만큼은 끝까지 지키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관리는 본인이 하세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준 분이 계세요. 그 후로 정말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 갈 때도 눈치 보면서 가야 하고 그걸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재산 관리를 제 손에 쥐고 있어서 만약 아들한테 다 넘겨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수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요.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시당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 교육비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생각이 있어. 수진이가 정말 달라졌는지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사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너무 쉽게 도와주면 또 예전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손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당당해 보여요. 할머니 제가 스스로 벌어서 대학 다닐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손녀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까지는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진짜 변한 건지도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독하게 군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들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때로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평생 참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아이 키울 때는 남편 눈치 보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눈치 보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하고, 당당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도 수진이가 가끔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안 되겠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이 있어. 그러면 수진이도 알아서 물러서더라고요.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못하겠구나 싶은 거죠. 물론 가족 관계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서로 조심스럽고 어색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존중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다른 할머니들 상담도 해줘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영자 권사님처럼 할 수는 없을까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드려요. 일단 경제적 독립성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참기만 하지 마시고 할 말은 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납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상황이 나아진 분들도 계세요.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남겨준 경제적 기반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 두라고. 특히 여성분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보해 두시라고. 저희 세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공동 명의로 해놔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었어요. 요즘 손자가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줘요. 돈은 하루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조금씩 아끼고 모아야 해. 그리고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손녀한테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줘요. 결혼을 해도 본인만의 일을 가져야 해. 남편에게만 의존하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기뻐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수진이도 요즘은 제 말씀을 경청하는 편이에요. 어머니 경험담이 정말 도움이 돼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돈 때문에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어요.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더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각각 2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총 4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를 권하더라고요.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예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제 마지막 버팀목이거든요. 이걸 팔아버리면 저도 다른 할머니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대신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어요. 두 채 합쳐서 월 6,000달러 정도 들어와요. 소셜 시큐리티 2,200달러와 합치면 월 8,200달러 정도 되죠.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에요. 가끔 아들이 어머니 돈 관리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정중하게 거절해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직접 하겠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족들 태도가 이렇게 다르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정말 가족이라면 할머니가 가난해도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췄어요. 대신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면 영자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용기를 내라고 말해드려요. 물론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아요. 저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존감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최소한의 존중은 받아야 하잖아요. 요즘은 손자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제게 와서 투자에 대해 물어보곤 해요. 할머니 부동산 말고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같은 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새로운 것들도 좋지만 기본은 탄탄히 해야 해.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안전한 게 최고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해. 손자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기뻐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 선배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손녀도 요즘은 저와 요리를 자주 해요. 할머니 이 나물 무침 비법이 뭐예요? 김치는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손녀가 할머니의 솜씨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예전에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물론 그 변화가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줘요. 어머니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것도 가식인가 싶었는데 점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였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예민했잖아요. 집에 갇혀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수진이도 그런 상황에서 저를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재산 관리는 계속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요. 투자 상품 추천해 드릴까요? 더 높은 수익률의 상품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한 것만 선택해요. 예금이나 국채 같은 것들.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나이에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먹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게 되었어요.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 이런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는데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냉장고 문 못 열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구석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아찔해요.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고 손주들과 멀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 관계 말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손자 생일이에요. 작년에는 구석에서 구경만 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수진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생일 케이크는 어떤 걸로 할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올려달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만약 또 예전처럼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독립적인 생활을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시니어 아파트먼트 같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상태를 유지해 보려고 해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단지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든 부모님을 대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처럼 당당하게 살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장인 어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된 이상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며느리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혼자 밥 먹게 하는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선은 있잖아요. 요즘은 다른 한인 할머니들과 모임도 자주 가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나누고.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며느리가 용돈도 안 주고 병원 갈 때도 본인이 직접 택시 타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겪은 일은 양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비슷했어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생각. 그런 감정들은 돈이 있어도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선택권은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마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다른 갈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우받을 거면 나가서 살겠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손자가 졸업 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할머니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까요? 아니면 대학원에 갈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해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먼저 생각해봐.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지만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기뻐요. 할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는 게 손녀한테는 다른 조언을 해줘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제관념도 길러야 해. 결혼해서도 본인만의 일을 가져야 하고 절대 누구에게만 의존하면 안 돼. 요즘 젊은 여성들은 예전보다 훨씬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끔 수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제가 딸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독립적인 여성으로 키워야 해.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해.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진이도 뜨끔했을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다는 것.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도 선은 있다는 것.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게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독립성의 중요함을.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